32살 중학교 교사가 퇴근 후 절대 거르지 않았던 현실적인 노후 대비 습관. 운동, 독서 루틴 아님. 은퇴요? 아직 멀었죠. 저는 이제 32살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는 너무 바빴고 퇴근하면 그날을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노후는 언젠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학생들, 수업, 생활기록부, 평가 업무만 잘 버티면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은퇴하고 나서 어떤 하루를 살게 될까? 연금이 얼마냐, 집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였다. 운동도 아니고 독서도 아닌 퇴근 후 2030분 정도면 충분한데 은근히 노후를 바꿔놓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효과를 봤던 것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주변 사람들의 사례까지 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돈 공부 말고 돈을 다루는 감각을 매일 확인했다. 재테크 책을 열심히 읽거나 주식 차트를 밤새 들여다보는 건 아니었다. 대신 내가 한 건 아주 단순했다. 퇴근 후 가계부 앱을 열고 오늘 쓴 돈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그냥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퇴근길에 습관처럼 시킨 배달. 스트레스 풀려고 산 필요 없는 물건. 교사니까 이 정도는 써야지라는 체면 소비. 이걸 당장 끊지는 않았다. 다만 이 소비가 평생 유지 가능한 소비인지만 체크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연봉이 오르든 말든 생활 수준이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거다. 은퇴 후에도 갑자기 삶의 질을 낮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미리 만드는 셈이다. 사례. 같은 학교에 있던 40대 선배 교사 한 분은 연봉은 높았지만 소비 수준도 그만큼 높았다. 퇴직하고 나면 줄이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막상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자 소비를 줄이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다. 반면 나는 30대 초반부터 지금도 연금 생활자처럼 살아봐도 괜찮을까? 이 기준으로 소비를 점검했고 그게 꽤 큰 차이를 만들었다. 2. 퇴근 후에 직함 없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늘 중학교 선생님으로 불린다. 그게 익숙해지면 은퇴 후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에 교사라는 정체성이 전혀 필요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교육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 나이를 묻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 직업을 밝히지 않고도 통하는 취미 활동.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경험이었다. 은퇴 후 가장 큰 공허함은 돈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말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들 한다. 그걸 미리 연습해 본 셈이다. 사례. 사범대 선배 한 분은 은퇴 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정교사였어요 라는 말부터 나왔고 그 뒤에는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반대로 50대의 취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다른 선배는 퇴직하자마자 이제 시간 많아졌다며 더 활발해졌다. 이미 직업 없이도 유지되던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3. 제2의 직업이 아니라 제2의 수입 구조를 찾게 실험했다. 거창한 창업이나 부업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퇴근 후에 돈이 되든 안 되든 내 노동이 학교 밖에서 통하는지를 확인했다. 소규모 강의 자료 제작, 교육 콘텐츠 외주, 짧은 글로 수익 실험.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정년이 끝나도 나는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작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었다. 사례. 지인 중 한 명은 30대부터 블로그에 업무 경험을 정리해 올렸고 퇴직 즈음에는 강의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또 다른 지인은 뭘 해도 처음부터라 너무 막막하다고 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경험이 없었던 것뿐이었다. 결국 노후 대비는 미래 준비가 아니라 현재 연습이었다. 32살의 나는 아직 은퇴가 멀다. 하지만 분명히 느낀 게 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하루가 조금씩 이어진 결과라는 것. 돈을 다루는 감각, 직업 없이도 유지되는 정체성, 학교 밖에서도 통하는 작은 능력. 이 세 가지를 퇴근 후에 조금씩 연습해두니 은퇴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은퇴 후가 막연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운동이나 독서 말고 이런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좋겠다. 지금 내 하루는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가는 노후 대비가 될지도 모른다. 이 습관들이 진짜 효과가 있었던 이유. 감이 아니라 뇌와 행동이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후 대비 이야기를 하면 늘 이렇게 말한다. 그건 의지의 문제야. 부지런한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 연구를 보면 노후 준비는 의지보다 구조와 반복의 문제에 훨씬 가깝다. 내가 퇴근 후에 했던 습관들이 유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 인간은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인식한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다. 미래 자아 거리 컴퓨터 셀프 디스턴스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다. 사람의 뇌는 10년, 20년 뒤의 나를 거의 남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노후 대비는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지. 미래의 나는 미래의 내가 책임지겠지.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에 가깝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래의 나를 자주 떠올리고 지금의 선택과 연결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다. 내가 소비를 점검할 때 이 소비 은퇴 후에도 가능할까? 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미래의 내가 갑자기 남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연결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은퇴 후 불행의 핵심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역할 상실이다. 노후 관련 연구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자주 나온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은 연금 액수보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다. 특히 교사, 공무원처럼 직업 정체성이 강한 직군일수록 이 현상이 더 뚜렷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명확하고 하루의 리듬이 이미 짜여 있는 상태. 은퇴는 이걸 한 번에 끊어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 후에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퇴근 후에 직업과 무관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교사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건 취미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분산 전략에 가깝다. 하나의 역할에만 인생을 걸지 않으면 그 역할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3. 작은 수입 실험이 노후 불안을 줄이는 이유.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연금이 충분할지도 확신이 없고, 다시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큰 돈이 아니라 통제감이다. 내가 했던 소소한 수입 실험들은 금액보다 이런 메시지를 내 뇌에 계속 보내줬다. 나는 상황에 따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시점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은퇴 전부터 이미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작게 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다. 노후 대비를 언젠가 크게 준비해야 할 이벤트로 생각하면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현실적이다. 지금의 생활 수준을 은퇴 버전으로 미리 테스트해보고 직업 없는 나를 하루에 조금씩 꺼내보고 돈의 액수 말고 돈을 만들어내는 감각을 확인해보는 것. 이건 대단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다. 퇴근 후 2030분짜리 구조만 있으면 된다. 32살에 내가 깨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노후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의 하루를 어떻게 반복하느냐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퇴근 후에 크게 애쓰지 않는 대신 절대 끊지 않는 몇 가지를 계속한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은퇴가 무섭기보다는 그때는 이런 삶도 가능하겠네라고 상상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점검해보면 좋겠다. 지금의 이 습관, 정년이 끝난 뒤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멀리 간다.